앞에는 웬만하면 앉아주세요. 앞에는 웬만하면 앉아주세요. 눈물 나, 눈물 앞에는 나. 웬만하면 앉아주세요. 일, 이, 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집어져요. 못 살겠어요. 불안하시죠?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 여기는 시끄럽지 않으니까 말을 살살 해야 돼요. 깊은 골짜기로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시내에 뭐 전통시장, 상가 이런 데를 가니까 크게 소리를 질러도 안 들려서 저도 목도 쉬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뭐 경치도 좋고 바람도 좋고 사람도 좋고 조용해서 정말 좋습니다. 여기가 보온인데 오다 이제 화장실 가느라고 어디 보온 뭐더라? 뭐 이렇게 보온에서 운영하는 뭐 시설물을 들어갔었어요. 갔더니 그 농업박물관인가? 오다가 근데 거기 갔더니 그분이 해설사분이 우리 민주당 당원이시라고 하면서 이거 소문나면 안 되나? 괜찮네, 그죠? 괜찮아. 근데 여기가 경치가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로 경치가 좋아. 그 계절도 좋아요, 지금은. 바람도 좋고. 근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이렇게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아요. 이제 다시 그런 길을 찾아봐야 되겠죠. 네. 지금은 이렇게 소위 분단위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젊은이들은 다 이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여기는 어르신들만 남고 간간히 귀농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나가는 사람 또 사망하신 분이 많고 신규 출생은 거의 없다 보니까 계속 인구가 줄어듭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예요. 대한민국이 사람으로 치면은 신체 사지가 좀 건강해야 되잖아요. 머리도 다리도 발끝까지도 다 건강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심장만 이만하고 손발은 피가 안 통해가지고 막 괴사하고 잘라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면 건강한 게 아니죠. 나라 경제도 사실 똑같습니다. 이 경제가 제일 문제인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경제가 문제인데 경제가 정말 딱 이 사람 몸하고 똑같아요. 생태계. 손발이 피가 잘 통해야 되고 다 건강해야 되고 심장은 심장 역할을 머리는 머리 역할을 손발은 손발 역할을 잘해야 균형이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듯이 이 경제라고 하는 것도 지역도 살고 중소기업도 살고 대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살고 기업도 살고 소비자도 살고 골목도 살고 이렇게 모두가 활력 있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이 짧은 시간에 소위 선진국이 됐어요. 근데 이 선진국이 됐다는 건 사실은 압축 성장을 했다는 뜻인데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좀 팽창하듯이 성장해 온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과거에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종잣돈이 없는 거예요. 자본이 없어요. 사람들의 교육도 많이 못 받아서 단순 노동밖에 못해요. 이게 많이 부족해요. 인력도 교육도 기술도 자본도.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서 돈 빌리고 있는 인력 모아가지고 한 군데다가 소위 말하는 몰빵을 하는 거예요. 불균형 성장 전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고 농촌에서 막 서울로 가도록 막 사실상 정책적으로 강요하고 농촌에서 못 살게 산에서 막 내쫓고 저도 그래서 쫓겨나온 사람인데 어쨌든 도시로 사람들을 몰아내고 또 기업도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몇 군데 골라가지고 그냥 집중적으로 돈 빌려주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긴 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 너무 불평등 격차가 심해진 겁니다. 불공정도 일상이 되고 부정부패도 일상이 돼버렸어요. 아니 뭐 인가해주고 돈 받는 게 뭐 당연하지. 이재명이가 뭐 몇천억 저 남는 사업을 인가해주면 돈 안 받았을 리가 있나? 50원도 안 받았어요. 진짜예요? 막 이렇게 웃는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야, 내가 그 사람 눈빛을 보니 진심이더라고. 어떻게 그걸 안 받을 수가 있어? 아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도 미쳤다고 생각하네요. 당연하다고 생각해. 저보고 미쳤다고 생각해. 맞아요. 그럴 리가 없다 저게. 그냥 털면 나올 거다 이래가지고
어쨌든 오랜 시간 털었는데 너무 많이 털어가지고 먼지는 안 나고 아파 죽겠어요. 맞아요. 하여튼 다른 얘기고, 하여튼 부정부패도 일상화되고 특정 기업들이 너무 많이 커졌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기술 개발, 시장 개척, 뭐 경영 개선 이런 걸 통해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보면 뭐 부동산 투기, 정부 기업 인수, 노동 탄압, 막 이 착취 막 이런 걸 통해서 또 산재 처리도 안 해주고 막 그 위험한 환경에 사람들 일하게 만들어서 막 노동자들은 죽어가는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번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돈을 번 경우가 꽤 많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정말 합리적으로 경영해서 돈 번 기업도 많죠. 그러나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근데 이게 한계에 딱 다다른 거예요. 이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당연한 줄 알게 됐어요. 수십 년 동안. 그래, 사람 많은데 투자해야지. 효율 높은 데다 투자해야지. 몰빵해야지. 집중해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 예를 자주 드는데, 서울, 경기, 인천을 가면 제가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하고 이제 지금은 인천에 살지만 뭐 그분들이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 시장 할 때 도지사 할 때도 됐어요. 안 섭섭하게 생각 안 해요.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GTX 노선 하나 까는데 7조 원에서 10조 원이 듭니다. 근데 이런 충북 이런데 막 1,000억, 500억이 없어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 논리는 명확해요. 그 많은 사람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편하니까 또 사람이 몰려. 또 추가 투자해. 그러니까 계속 해가지고 세상에 지금은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아파트 한 평에 3억 해요. 한 평에. 30평짜리가 막 8, 90억씩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근데 실제 그래요. 근데 이게 국제 경쟁이 되겠어요? 공장 지으려니까 땅값이 막 한 평에 1,000만 원씩. 그거 어떻게 공장을 해요? 근데 거기 아니면 공장을 하기 어려워요. 왜? 지방에 충북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없어. 교육시설도 없고, 고용하려니까 젊은이들 고용을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저녁에 영화라도 보고 주말에 뭐 어디 놀러도 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애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학교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로 가요. 이제는 올려도 올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서울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말라 죽게 생겼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한계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지금 거의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 마이너스 효과, 모여봤자 더 나빠지는,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로 전체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돼요, 생각을. 우리가 지방 그러면 무지하게 멀게 생각하는데, 사실 차로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리는 저기 미국이나 뭐 유럽 개념이 하면 지방이 아니에요. 뭐 2시간 가는 데가 무슨 캘리포니아에서 뭐, 그 거리 얼마나 돼요? 뭐 2, 3시간. 거긴 비행기 타고 1시간 가면 가깝다고 생각해요. 물론 큰 나라니 그러지만, 우리도 사실 지방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죠. 네. 여러분 또 있어요. 제가 이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미움받는데, 기득권자들한테. 똑같은 국립대학인데 서울대학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저 충남대, 충북대에 지원하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요. 원래 지방 이런 데 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더 힘센 데를 더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2~3배 차이가 납니다. 2~3배. 학생 1인당 기준으로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아주 버젓이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 지방이 사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할 때도 지방에 살기가 어려우면 지방에 사는 사람 힘들잖아요. 지방을 살려야 된다면서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재정 지원은 똑같이 하거나 서울을 더 많이 합니까? 수도권을? 수도권 집중돼서 난리라고 해서 집중을 더 하라고 돈을 더 써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기심이죠. 네. 이기심. 그 이기심을 우리가, 우리 서민들이 이기심 같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냥 어디 일자리라도 있으면 막 우리 아들 그냥 학교라도 잘 다니면 건강하게 잘 자라면 이런 생각하는데, 무슨 이기심에 욕심이 남의 걸 뺏어서 해야지, 남 죽여버려야지, 내가 다 가져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은. 근데 그런 생각하는 소수가 있어요. 싹 죽여버리고 내가 다 가져야지. 막 500명이고 1000명이고 5000명, 10,000명 저기 배에 태워가지고 연평도 바다에 가지고 폭파시켜가지고 싹 죽이고, 혹시 안 죽은 놈을 확인 사살해야지.
확인사살 전문가 좀 모아봐. 이 우스리 아니라 진짜 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내란이 끝났습니까? 대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왜 끝이 안 나요, 도대체? 계속 시작이 계속. 맞아요. 저번에 좀 전에 제가 증평 장에 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붙잡고 제발 꼭 죽지 마세요. 거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물리적으로 죽는 거 있겠지. 이런 거 입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거 뭐, 이거 찔리면 네, 어떻게. 맞아요. 여기 찔려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아슬아슬 1mm 차이로 살았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법률적으로도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거죠. 살아나는 게 신통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반드시 살아가지고. 될지어다. 이슈입니다. 믿습니다. 어쨌든 내가 약간 빠졌는데 이거 경치가 너무 좋고 편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좀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방 균형 발전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예산 배정도 저는 세상의 공평이라고 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아야죠. 그리고 힘없는데 좀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그런 사람이나 지역이나 집단이 있다면 잠깐만 그런 게 있다면 거기에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어딘가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 그거 주변 사람 싫어하죠. 네. 피해가 있잖아요. 근데 몇 명 안 되잖아. 시골 이런 데다 하니까. 그 님비라 그러고 막 뭐 집단 이기주의라 욕하면 되겠어요? 왜 많은 사람이 여기다 쓰레기 소각장을 지으면 자기들은 깨끗하게 살잖아요. 이익을 보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편익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 그 편익이 요만큼 떼가 좀 더 보상해주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좀 딴 데 가서 더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럼 뭐 반항할 일도 없고 막 분신자살 하겠다고 그렇게 막 극렬하게 싸울 일도 없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사회죠.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 경제력이 없는 때는 그렇게 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게 다 굶어 죽게 생겨서 너라도 먼저 죽어. 이래야 될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어떡합니까? 다 죽을 수는 없고, 일부라도 살자.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충분히 경제력도 되고, 역량이 됩니다. 그럼 같이 살아야지.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사람도 없게. 네?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 몫이죠. 지방도 살아야 되고요. 지방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옥천, 보은, 뭐, 영동, 뭐, 이런 데 얼마나 어려워요. 이번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야? 15년째. 만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이런 어려운 지역에 어린아이가 없잖아요. 어린이가 네. 없잖아요. 믿음아, 일로 와. 출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좀 지원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아니, 아동수당을 주면 그 지방의 시골에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차등을 두자. 수도권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뭐 이격 개수를 만들든지 소외 개수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뭐 20, 30%를 더 주든지 10%라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진정 공정한 나라죠. 왜 그런 걸 안 하냐? 여러분, 제가 요거만 말씀하러 얘기하고 빨리 하라고 난리인데. 다들 기다리고 있어. 다들 기다리고. 아, 제가 바람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바람도 좋고 여러분의 표정도 너무 좋아서 지금 환경도 좋고 마음도 좋은데 물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만 좀 더 개선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 길은 찾아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저는 어릴 때 오다 보니까 그 무슨 박물관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돌적이가 이렇게 쫙 걸려있더라고. 여러분 돌적이 아세요? 잘 모르시나요? 고생이에요. 돌적이라고 그 문고리에 이렇게 콱 박아가지고 이렇게 손잡이 그걸 돌적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어릴 때 시골 산골에 살았는데 아침 세수를 하고 어머니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막 분풀 떼가지고 물을 데워준단 말이에요. 데워주시면 그걸로 이제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문 열기 손잡이를 딱 잡으면 딱 붙어 갔어. 맞아. 아직 기억났어요? 네.
행복한 삶을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 딱 붙어가 안 떨어져 막. 확 뭐 살점 떨어지 같은 공포 물론 떨어집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살지만 그래도 그때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내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야.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고생을 하셨지만 지금 생각하면 눈물 나는데 그렇게 여러 자식 키우지만 그래도 애들이 자라서 나보다는 더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라고 믿고 아이들 나 길렀잖아요. 네. 정말 껍뿌리 막 갖다가 밀기울 끓여 먹으면서 밀기울도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할배인 줄 알아요. 어쨌든 그렇게 살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지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행복하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질적으로나 객관적인 조건으로 분명히 과거보다는 엄청 좋아졌어요. 네. 전 세계에서 오세훈 시장이니까 누가 그런 얘기했는데 아야 저 아프리카 가봐 지금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뭐 이런 소리도 하는 거 들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보면 상황이나 물질적 조건은 분명히 좋아졌는데 문제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식은 나보다 더 괴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나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거야. 아이고 저 노인네들 종이 주스로 다니는데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뭐 죽었다는 뭐 어떻게 그딴 소리가 있다는 그런 얘기 막 오고 누가 뭐 그 돈이 몇십만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자살했다던 뭐 이런 뉴스 막 보면서 이 뉴스도 보도 좀 못하게 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나의 미래,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희망을 만들어야 돼요. 20, 30년, 30년, 5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될 거다.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세상. 내 자식들은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 거야. 그 행복하게 산다는 게 더 훨씬 나보다 돈을 많이 벌 거냐? 이건 아닙니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적대하지 않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는 그런 삶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고운에 이런 데 와가지고요. 저 빈 땅 얼마나 많아요, 저런데. 그런데다가 태양광 또는 요 산 위에 등성이 올라가면은 바람 센데 이런 데는요. 풍력 발전기 이런 거 설치해 놓으면 전기 팔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구양리라고 지금 어디야 여주 갔다 왔는데 거기 동네에 뭐 몇 군데 이렇게 깔아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와가지고 그 1,000만 원으로 동네 사람들 밥은 다 공짜. 그다음에 동네 버스 무료로 자기들끼리 운행해요. 그러니까 사무장이라는 사람 한 명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 먹고 살더라고. 그런 거를 몇 개 쭉 만들고 빈 땅 얼마나 많아요? 여기도 많네. 여기만 쫙 깔아도 네.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햇빛 연금이라고. 그래서 이 동네에서 그런 걸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게 100만 원이면은 600평이면 100만 원이 나온대요. 600평의 태양광 시설 한 100만 원쯤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6,000평 1,000만. 그러니까 정말 6,000평. 그러니까 그 정도 하고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 우리 제가 경기도 연천에 하는 것처럼 한 달 1인당 15만 원, 그거 조금 올려주든지. 사실 마음먹으면 보령도 할 수 있어요. 보온도 할 수 있어요. 여기가 1인당 예산이 보통 한 2천만 원 넘을 겁니다. 군 예산만. 근데 도 예산도 있잖아요. 조금만 지원하면 이거 한 2,500만 원 넘을 거야. 뭐. 그럴 겁니다. 1인당 2,500만 원. 그 중에 한 연간 150만 원 못 떼어요? 하면 죽어요? 근데 그거 예를 들면 그런 걸 지역화폐에서 동네에서 다 쓰게 만들고 태양광, 풍력발전 이런 걸로 기본적인 햇빛연금, 또 바람연금 이런 것도 하면 이 동네에서 배 두들리고 막 엄청나게 막 외제차 사가지고 살지 못하겠지만 걱정 없이 그림 그리면서 음악 들으면서 예쁘게 자라는 곡물들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런 세상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 희망 있는 세상. 서럽지 않은 세상. 행복한 세상.